신동주 대표의 기자회견에 이어서 롯데그룹 측에서 신격호 총괄회장의 집무실을 통제하겠다. 아무도 못 들어간다. 그거죠? 예. 그 이유가 네. 저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신동주 회장이 모 신문사 기자와 함께 기자와 동행을 해서 예. 34층 지금까지 34층은 그러니까 비밀의 그 공간 아니었습니까? 예. 외부인은 아무도 출입하지 못한. 예. 그런데 그저께 바로 그 기자가 단독 인터뷰 기사를 낸 겁니다. 신격호 회장의 육성으로. 우리는 아무도 신격호 회장의 진짜 육성으로 누구 편을 드는지를 아무도 모르지 않았습니까? 신동빈 회장의 입이나 신동주 회장의 입을 통해서만 알 수 있었죠. 그런데 그때 그저께 바로 이 기자가 신격호 회장과 신동주 회장이 만나는 총괄회장과 신동주 SDJ 코퍼레이션 회장이 만나는 그 장면을 목격을 하고 바로 기사를 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기사 안에는 뭐라고 표현이 돼 있냐면 가족인 것처럼 섞여 들어가서 함께 만났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사실상은 뭐 가족인 것처럼은 아닌 것 같고 처음부터 신동주 회장이 1층에서 그 대동을 하고 그 기자를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신동빈 회장 측에서는 앞으로 제3자 이런 어떤 그런 이 신격호 회장의 신변을 보호해야 한다. 기자를 포함해서 누구도 출입을 할 수 없게 만들겠다. 이렇게 지금 공언을 하고 나선 것이죠. 근데 예. 그 이제 신동주 회장으로 봐서는 사실 이제 언론 플레이를 한번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신동빈 회장 쪽에서는 이 총괄회장, 신격호 총괄회장의 건강이 매우 나쁜데 큰 형이 자꾸 감싸고 뭔가를 플레이를 한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사실 통제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이게 또 너무 지나치게 통제를 해서 오히려 그렇지 않아도 아버지가 그 롯데를 일궜는데 아버지의 의사에 반해서 신동빈 회장이 사실은 뭐 좀 경영권을 가졌다 이런 주장에 설득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조치가 조금은 과잉이다. 이런 생각은 사실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냥 이 동양적 사고방식에서는 오히려 그냥 아버지 잘 모시는 모습을 오히려 뭐 접근하게 하는 이런 게 좋을 텐데 이게 통제를 한다는 게 뭔가 재발절인 거 아닌가라고 하는 시각도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전 궁금한 게 신격호 총괄회장의 건강 상태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상당히 좀 여러 가지로 안 좋은 건지 아니면 근데 귀가 어두면은요 뭐 정신은 말짱하더라도 다시 물어볼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그 부분이 일단은 좀 명확하게 밝혀지면 국민들이 재계 5위 안에 드는 그룹인데 거기에 대해 좀 이해가 좀 쉬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제 결국은 신동빈의 어떤 법적 분쟁이 이제 일어날 겁니다. 예. 위임장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 분쟁에서 가장 핵심은 신동주가 받아온 그 위임장, 신격호 총괄회장의 위임장이 유효한 거 아닌가. 이 부분이 핵심이 될 거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박 변호사님 네. 그게 결국 그 얘기 아니에요. 어떤 상태에서 이걸 사인을 했느냐. 결국 이제 신격호 총괄회장의 몸 상태가 제일 중요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귀만 안 들리면 괜찮은데 뭐 치매라든지 알츠하이머라든지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단계가 많이 진행된 상태라 그러면 의사 능력이 없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기자가 가서 봤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그저께 이 기사가 나왔습니다. 단독으로 매체에서. 그런데 지금껏 그래 신동주 회장 말이 맞아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지 아니하는 건 그 의심스러운 부분이 또 다시 발생하는 겁니다. 그 기사를 좀 찬찬히 보면 신격호 회장이 어떤 말을 하냐면 이미 신격호 회장이 만약에 신동주 회장 말처럼 위임장도 주고 했다면 신동주 회장이 찾았다면 그 위임장 이후의 사태를 논의해야지 정상 아닙니까? 아무리 기자가 왔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도돌이표 같아요. 처음의 상황 중국에 얼마 투자했니? 신동빈 회장이 차남에 얼마 투자했지? 이런 처음에 원래 문제가 됐던 것들을 다시 얘기하고. 그러니까 귀가 어두워서 대화를 안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이 부분은 사실 신동주 회장이 지난번에 맨 처음 이 지상파 방송에서 인터뷰를 할 때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그 신동주 회장 동생이 중국에 가서 크게 사업 실패를 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격노했다 하면서 했던 부분, 아버지의 그 발언이 그날 기자 앞에서 똑같이 되풀이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아버지가 정상대로 아들과의 대화라면 그 다음 상황, 너 기자회견 한 다음에 어떤 상황이니? 그 다음 상황을 얘기해야 되는데 처음의 상황을 그대로 다시 되풀이하는 그 부분이 이거는
사실 정상이 아니지 않나 이런 의혹 일말의 의혹을 낳게 한 겁니다. 예. 결국 논의의 핵심은 이제 신격호 회장의 건강이 어떤가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일 저 신동주 큰아들이 얘기하는 것, 장남이 얘기하는 것처럼 건강하다면 그러면 굳이 뭐 위임장 써주고 그럴 필요 뭐 있어요? 아예 뭐 기저귀를 하거나 밖에 나와서 활동하면 좋겠는데 지금 우리가 예측하거나 이제 보통 그 생각하듯이 신격호 회장의 건강 상태가 경계선에 있다. 예를 들어서 치매가 걸리기도,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있다고 해도 때로는 그 정신이 온전할 때가 있고 때로는 또 총기가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을 가지고 사실은 이 법적으로 대응하기는 좀 애매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런 언론 플레이를 하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롯데 전체의 어떤 이미지에 좀 타격을 주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지금 자꾸 건강이 어떠냐라고 일도 양단으로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건강하냐 아니냐라고 따지기보다는 그 경계선이 어디 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어쨌든 뭐 그럼 신동빈 회장의 대응은 잘 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세요? 결국 이제 위임장을 무효화시켜야 되는 게 신동빈 회장 입장이고요. 예. 신동주 부회장 입장에서는 이 위임장이 의미가 있고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 법정 과정으로 끝까지 가면 극단적으로는 신격호 총괄회장의 어떤 건강검진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또 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서로 반대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검증이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일단은 지금 위임장 부분보다 예. 14일인가 16일인가 죄송합니다. 그 곧 광윤사의 그 지분 50%를 갖고 있다. 예. 신동주 회장 측에서 주장하는 건 그래서 내일 모레 아하. 광윤사에서 이사회를 열어서 예. 그 아버지 신격호 회장으로부터 일주를 얻어서 예. 50%에다가 일주를 포함해서 50 그 자신의 어떤 저기를 이 지금의 신동빈 회장의 그 광윤사 지분해서 다시 역전시키겠다. 거기서 이사회 의결을 다시 해서 신동빈 회장을 추출하겠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한 걸 보면 광윤사 지분을 50%를 갖고 있느냐? 그게 지금 문제의 핵심일 것 같고요. 과연 거기서 1% 뭐 일주를 얻어서 다시 광윤사의 어떤 이사회에서 의결을 뒤집을 수 있느냐? 이것이 지금 초점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예. 그 신동빈 회장으로 봐서는 제일 마음이 급한 게 저는 연말에 있을 예. 면세점 사업권을 다시 확보하느냐 그거 같아요. 근데 지금 이번에 신동주 이제 그 전 회장이 사법적으로 제기해서 또 형제간에 또 무슨 다툼이 있느냐 이런 것 때문에 국민적 이미지가 나빠지는 것이 면세점 사업권을 확보하는데 상당히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걸 굉장히 우려할 것 같아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롯데 쪽에서는 뭐 1,500억 정도를 상생기금 내놓는다거나 이런 지금 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제 재미있는 것은 엊그저께 지금 롯데 호텔에 그 왜 고령의 택시 기사가 네, 또 뭐 연쇄 사망의 추돌한 분이. 그래서 뭐 5억 정도의 수리비가 나오는 일이 있었는데 오늘 롯데 쪽에서 그걸 저희가 수리비를 전액 보상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왔거든요. 근데 그래요? 예, 그래서 그게 상당한 국민들에게 그랬군요. 반향을 일으키는 그래서 그거는 참 그래도 마음 좀 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70대 네. 75세 뭐 아주 고령이고 네. 평생을 이제 그쪽 롯데 쪽에서 이제 그 아지트 삼아서 그 활동을 해오신 분인데 그거 가지고 아마 신동주 회장이 그 사법적으로 제기한 모든 것을 일거에 뒤집어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하단 듭니다. 꽂히는 것만 아마 아니요, 저 물어주겠다고요? 수리비까지 전부 해서 차수리비를? 네, 5억까지를 전체하는 것으로. 예. 75세 된 그 모범 예. 운전자인데요. 이제 이분이 원래 그 대학도 나오고 카투사 생활해서 원래 이제 영어 영어도 일을 잘하시고. 잘하신답니다. 예. 근데 롯데 소공동 호텔 앞에서 인포메이션 역할들을 예. 하고 외국인 안내도 하고 했었는데 예. 이분이 고급차, 그 외제차 포함해서 네 대를 했는데 수리비가 5억이 나옵니다. 글쎄요. 근데 이걸 전격적으로 롯데 측에서 갑자기 마음이 예. 후련해지네. 그래서 이게 지금 갑자기 롯데 문제가 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네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인터넷에서 굉장히 지금 악랄을 하고요. 그리고 그 사실은 저는 그것도 사회적 기능이라고 보는데 삼성에서도 예전에 롯데 저 호텔 신라요. 맞습니다. 거기 들여받은 거 그것도 수억 예, 그게 나왔을 거래 아마. 작년 2014년 2월 25일 오후 예? 5시입니다. 투투 파이브 우리가 이렇게 기억도 얘기를 잘하죠. 했었는데 예. 그때 그 해전문을 82세 된 예. 그 운전자가 그 택시 운전자가 박았는데 추돌했는데 이걸 이부진 사장이 전격적으로 지시를 합니다. 그 시비까지 집에 했잖아요. 네, 그 집에 가서 어떤 분인지 알아봐라 하는데 굉장히 어렵고 노모를 모시고 사시는 그 굉장히 어렵게 예. 생활하시는 분이라 그래서 전격적으로 5억을 다 변상을 안 받고 직접 수리한다 그래서 기업 이미지라든가 이부진 사장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높았죠. 어쨌든 뭐 그래도 정말 다행이라. 제가 다 기뻐요, 진짜. 저 사실 걱정 많이 했거든요. 어쨌든 갑자기 롯데에다가 이게 미담이 돼버렸는데. 예.